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했어요. 다신 도와드릴 수 없어요. 2019년 겨울,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말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55세입니다. 성공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죠. 그런데 바로 어제, 그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오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단 5년, 한 사람을 이토록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단 한순간의 생각 전환으로 원수를 친구로, 절망을 희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밝혀낼 것은 바로 그 기적의 비밀입니다. 역지사지. 자리를 바꿔 생각하라. 이 네 글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 대륙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7개 나라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끝없는 전쟁을 벌이던 그 처참한 시절,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어느 날 맹자는 전쟁이 끝난 들판을 걸었습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진 참혹한 현장.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적군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사, 죽은 적장을 정중히 매장하는 장군, 적군 아이를 업고 피난시키는 할머니. 그 순간 맹자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단지 서로의 마음을 볼 줄 모를 뿐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 지구 곳곳에서 같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에서 부처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지중해 연안에서 예수가 외쳤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치 우주가 인간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역지사지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신경과학연구소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MRI 스캔 결과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인간의 뇌 속에서 반짝이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이었죠. 이 신경세포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능력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71세 김정호 씨는 40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당신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더욱 격해진 아내의 불만. 김정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셋째 날 새벽 아내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정호 씨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텨내는 것. 새벽 6시 밥을 짓다가 태워 먹었습니다. 오전 8시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를 고장냈습니다. 오전 10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3개를 깨뜨렸습니다. 정오,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 저녁 9시, 김정호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집사람이 4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그 순간 그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물결처럼
흘러들어왔던 거죠.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를 맞이한 김정호 씨의 첫마디.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네.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지금 그들 부부는 71세, 68세의 나이에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김정호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1865년 4월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북군 장군들의 함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남부를 완전히 짓밟아야 합니다. 저들을 응징해야 해요. 복수가 답입니다. 복수.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60만 명이 죽은 참혹한 전쟁 후였으니까요. 그런데 링컨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남부에서 자랐다면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야 진정한 통합이 시작됩니다. 링컨의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분열 대신 통합을 선택한 것이죠. 52세 한지연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녀의 19세 아들을 덮쳤습니다. 가해자는 24세 김민수,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청년이었죠. 6개월 후 재판장,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한지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지연 씨의 시선이 방청석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거기에 김민수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채로 아들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지연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틉니다. 저 어머니도 나처럼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6개월 후 구치소 면회실. 한지연 씨가 김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저를? 한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김민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너도 엄마 있는 아들이잖아. 내 엄마 마음 생각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더라. 지금 김민수는 출소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연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한지연 씨는 말합니다. 미움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져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맹자는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내 가슴이 아픈 마음.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시작이라고 했죠.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아담 스미스. 그는 도덕 감정론에서 놀라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공감. 인간은 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모든 도덕의 뿌리다. 칸트는 이를 체계화했습니다. 정언명령.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21세기 과학이 이들의 통찰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마음 이론.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 최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50% 낮았습니다. 행복 호르몬 분비량이 3배에 많았습니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7년 길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3초의 정지 버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판단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두 번째 단계, 자리 바꾸기.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되는 순간을. 나이, 성별, 환경, 처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단계, 감정 들여다보기.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두려움, 외로움, 절망, 분노. 모든 인간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 숨겨진 이야기 상상하기. 그 사람만의 사연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단계, 새로운 반응하기. 이해의 순간이 오면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보세요. 비난 대신 격려를, 차가움 대신 따뜻함을. 실제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지하철 2호선 만원 전철 안에서 한 노인이 젊은 직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나? 젊은이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해서 정말 피곤해요. 순간 차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40대 여성이 조용히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어디 아프세요?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사실 어머니가 어제 수술하셔서 밤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지하철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음료를 건넸고 또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직장에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3초의 기적이 지하철 한 칸을 따뜻한 세상으로 바꾼 순간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정민 씨는 중견기업 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2019년 12월 23일 그날 밤 그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민아,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다. 정민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고생해온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아버지, 또 사업하신다고요? 정말 그만하세요. 정민아, 이번엔 좀 다르다.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고요?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격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했어요. 다신 도와드릴 수 없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간 정민. 그것이 아버지와 아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년 후 2024년 11월 15일 정민 씨,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간 정민.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버지의 유품을 건넸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정민의 세상이 흔들립니다. 정민이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친구한테 빌림, 정민이 결혼자금 2천만 원, 집 일부 팔음, 정민이 전세자금 5천만 원, 사업 포기하고 빌려줌, 정민이 둘째 교육비 800만 원, 택시 아르바이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 2019년 마지막 사업, 정민이 몰래 빚 다 갚고 싶다. 내가 망친 인생이지만 아들만큼은 짐지게 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아버지. 정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민아,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금 정민은 매일 아버지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후회돼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71세 아내의 마음을 처음 이해한 남편, 원수를 용서한 교통사고 유족, 5년 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 이 모든 기적들의 시작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3초의 멈춤. 그리고 이 한마디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한 열쇠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역지사지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름한 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해의 불씨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